얼굴은 달라도 왠지 우리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의 아버지상을 가장 잘 그리는 배우 최불암에게 아버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가 대담하게 자고로 아버지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 찾아가도 변함없이 맞아주는 고향의 느티나무 같은 존재로 가족을 홀로 떠받치며 묵묵히 지키고 있는 대들보 같은 존재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면서 가장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날을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버지의 자리와 역할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면 가족이 불안해하고 반대로 아버지의 자리가 확고하면 아내와 자식들의 자리도 탄탄해지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과거 전원일기에 출연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랫목에 앉아 연기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작진이 아랫목 자리가 아내의 역을 맡은 김혜자 씨와 얘기를 하다 보면 옆모습만 보이는 등 문제가 있다며 앉는 위치를 바꾸자고 했지만 내 입장은 단호했다. 그리고 집에서도 드라마처럼 아버지 자리로 명명한 내 자리가 있는데 바로 베란다 옆에 마련된 내 자리로 거기는 아내도 아이들도 앉지 못하게 한다. 그 자리에 앉으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을 한다. 또한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 자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진다는데 배우 최불암의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과 더불어 지난 5년간 나라가 너무 불안해서 나라가 어디로 이끌려갔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지적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을 느꼈었다고 참다 못해 소신 발언하고 많았던 이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살의 최불암은 연극의 매력에 빠져 서울예대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배우가 되기만 하면 채무록이나 신성일처럼 많은 여성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타고난 외모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배역은 지우기 힘들 정도의 짙은 분장을 해야 하는 노력과 고역뿐이었으며 또한 무대 의상도 닿고 허름한 것들 뿐이라 그 시절 인기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즐겨 입었던 골덴 당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학교 3학년 때는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에는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복학을 포기해야 했고 설상가상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돌아오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어 마땅한 취직 자리마저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함께 연극을 하던 친구들이 여러 방송국에 입사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러나 반면 그는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다 보니 당시로서는 자존심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때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미웠으며 반면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참다 못해 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강을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날의 방황으로 무척이나 괴로워하던 체벌 아미한 날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떠올리고는 갑자기 거기를 찾아갔고 그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생전교회를 처음 아픈 최불암에게 의미 있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목사는 이 세상의 모든 독을 다 먹어라 하면 안 된다. 각자의 몫은 오직 한 덩어리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때 최불암에게 이 짧은 설교가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어 그토록 방황하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을 스스로 먼저 찾아가 만났으며 또한 연극 무대에도 다시 서서 이때부터 연기력까지 인정받아 이후 원하던 국립극단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일은 잘 풀렸으나 여전히 본인의 외모에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비록 나는 외모가 별로지만 이세만큼은 잘생긴 놈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당시 꿈이 눈이 크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최불암이 이러한 이상형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야 김민자가 딱이다. 드라마 정동마님을 보면 나온다라고 했고 그래서 당시 빵집 앞에 달린 TV로 한복을 곱게 입고 나오는 김민자를 본 최불암은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합치면 괜찮은 놈이 나오겠구나. 라며 그날부터 김민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최불암이 이 김민자라는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여자들은 점심때 밥 안 먹고 커피하고 빵을 먹는다며 점심때 방송국 매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자 누구의 말대로 김민자는 매점으로 왔고 그때 최불암이 옆에 다가가 얼마요. 저쪽까지 다 냈고요. 라고 하자 당시 아내가 깜짝 놀라며 아니 왜 내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최불암의 아내에게 아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지 그랬더니 아내는 더욱 놀라고 말았으며 또한 아내가 누구신데요? 하고 묻자 응? 나 최불암이요.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아내인 김민자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연극 따라주의 향연을 통해 이미 최불암을 알고 있었으며 그때 그의 연기를 보고 저 배우 참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최불암은 태백 방송 초기 때부터 왕성히 활동해 1980년대 한국 TV 드라마계에서 최불암을 제외하면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존재감을 자랑하게 됩니다. 한편 정주영은 전원일기의 강편으로 어느 날 최불암과 드라마팀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런데 그 집에서 술을 먹고 스태프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 최불암이 나서 소말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주영이 최불암의 어깨를 탁 치며 당신 말이야 순노 기질이 있고 그러더니 이후에도 가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두 사람이 친해졌고 그리고 어느 날 정주영이 최불암에게 농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며 전원일기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원 얘기에서 정주영 회장의 스물건 분량을 실제로 준비해놓고 진짜로 기다렸으나 당시 회사 임원들이 적극 뜯어말리고 결국 출연은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때의 계기로 더욱 친해진 두 사람은 정주영이 훗날 최불암에게 비례대표 4번이라는 국회의원직을 맡기게 됩니다. 한편 여담으로 14대 국회의원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겸업을 막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불암 그는 당시 전원일기를 출연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활동을 함께 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국회의원을 사는 임기가 지나자 어느 날 YS가 그를 불러 국회의원도 하고 싶지 않냐고 물었고 그때 최불암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교육과 문화에 대해선 건의할 게 있다며 예전보다 20번 넘게 길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YS가 그에게 그 문제를 풀려면 최불암 씨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에는 연예인 활동을 중단하면서까지 출마했지만 당시 31살이 김민석이 최불암은 무대로 김민석은 국회로 나는 구호를 내걸자 낙선의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불암 그가 고백하게 나의 삶의 원칙은 낙의 분류의 이불이다. 즐거우면서도 무절제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즐거워도 지탕거리지 말고 슬퍼도 너무 아파하지 말고 담담하게 살자는 뜻이다. 담담하다는 말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이 좋아하던 말인데 내가 옛날에 그 회사에 가보니 담담한 마음을 갖자. 그래야 총명함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었다. 어쨌건 담담하다는 것은 중용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뭐랄까 꼭 1등 하려고 하기보다 2, 3등 정도면 충분하고 음식도 너무 잘 먹으면 100병이 나듯 그저 잘하면 2, 3등 아니면 4, 5등을 목표로 살면 된다. 그리고 내 나이쯤 되면 사람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은데.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 부모가 아들을 잘 키워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만들어 놓으면 그건 국가의 아들 돈벌이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도 내 아들 한 달에 돈 1,000만 원. 많은 샐러리맨은 그건 며느리의 남편 그 다음이 걸작인데 그럼 내 아들은 누구냐. 백수나 병자일 때만 내 아들이다. 자식 기대할 거 없다.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나를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인데 지난 5년간은 정부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국민이 나라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르니까 너무 불안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참 행복한 나라다. 사실 가장 정치를 잘할 때는 무치다. 다스리지 않을 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때 나라가 국민에게 독초가 날 때가 제일 좋다. 다스리는 자 없이 스스로 깨달아서 살아야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있습니다. 김영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